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사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것이 바로 2년 전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시대가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관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난 10일이었죠. 2년도 채 못 되는 시점에서 비록 전망이긴 하지만 기존의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월가에서는 S&P의 도박이 시장에서는 굴욕으로 끝났다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기존과 비교해서 95엔대로 내려앉는 등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많은 분들이 뚜렷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년 전에 S&P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는데요. 그 내용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네, 일단은 오늘 그 시장을 읽을 때 네. BOJ의 그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다 하는 그런 걸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잠시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일본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은 세 번째 화살 정책에서 예. 엔저 문제, 금융 문제는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련이 되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의 재정 정책이거든요. 근데 어제 일본 정책 협의회 결과에서 보면 재정 정책은 아베 정부의 책임이거든요. 몫이죠. 예. 통화 정책은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회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다 하는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정책에서 아무런 조치가 나오지 않아서 바로 미국의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맺는 예. 것은 사실 그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약간 인과관계가 안 맞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사실 시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S&P의 신용등급 전망 상향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 내용이 그 출구 전략을 가시권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은 2년 전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 금융위기에 대해서 실망감, 미국 경제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2010년도에 사실 출구 전략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때의 그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출구 전략기가 싹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다시 정상을 회복하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예. 출구 전략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보면 9월로 앞당겨지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이 신용등급 전망 얘기는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예.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신용등급은 모든 기업도 트리플 A 최상위 등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저도 뭐 국제금융시장에 25년 종사합니다는 미국에서 신용등급이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떨어질 리는 없겠다 예. 하는 이런 것이 아주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설이었었거든요. 근데 S&P사가 그때 당시에 2011년 8월 달이죠.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를 강등시켜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국제금융시장에 워낙 충격을 컸습니다. 매일 한국경제TV 방송도 그때 아마 특집을 이렇게 해서 실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그때 S&P사가 조정하게 됐지만 네. 무디스라든가 피치사 같은 다른 3대 기관에 속해 있는 이런 그 예. 국가기관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S&P사가 단독으로 조정한 것이 사실 그 이후에 그 미국 경제라든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 궁금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그 조정으로 인해서 예. 사실 S&P사가 그때 당시에 잘못 부분도 있고 또 그때의 원인을 지적했던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많이 해소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냐. 물론 등급이 상향되지 않고 전망이 조정됐으면은 정상인 상태를 보서 신용등급은 보통 3년 기간을 이렇게 보는데요. 예. 2년 만에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S&P사가 이렇게 조정하더라도 예. 긍정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좋은 평가는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강등 조치 이후에 말이죠. 2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까지 미국 경제라든가 금융시장 어떤 움직임을 보여왔는지요? 당시 한 달 정도, 2달 정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신용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된 거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 지금 회복되고 있죠. 물론 잠재 성장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지금은 글로벌 사회에서 경제가 과거처럼 회복되더라도 잠재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 2%대는 비교적 괜찮다. 그러니까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 다우지수는 오늘 떨어지긴 했지만 15,000대.
당시에 다우지수 지수가 한 11,200대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국가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달러는 사실 그때 당시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의 그 트리플 A 등급이 떨어짐에 따라서 달러가 경우에 따라서는 위안화보다 탈락되는 중심골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냐 하는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는 달러 이상은 많이 증대돼서 75에서 82 달러 프레이트 지수가 그래서 달러 강세 체제가 다시 이렇게 모습을 정착되는 거고요. 예. 또 이 문제가 왜 되냐면 그때의 신용등급을 조정할 때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의 근본이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로버트 저얼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이제 달러는 중심권을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적인 통화에 브레튼 우드 체제가 약화되고 근본이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나 다시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근본이제 얘기는 쑥 들어가고 달러 중심의 제2의 브레튼 우드 체제 이것이 되기라는 것이 사실 S&P의 국가신용등급 전망과 관련해서 어제 일부 사람들이 스케치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는 위안화와 엔화 간의 사실 국제화 도모한 게 1년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워낙 중요해서 제가 하루 후에 이걸 얘기합니다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바로 속보가 나왔죠. 한국 증시가 MSCI 선진지수에서 편입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있군요. 자세히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대로 S&P사의 강등 조치에도 그 영향이 초단기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S&P의 영향력이라든가 판단을 좀 무색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미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네. 지금 S&P 지수 선진지수 편입 실패하는데요. 예, 예.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는 예. 국내 증시에서 한 6년 이상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잠시 요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긴급 속보로 나왔기 예.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증시에서 워낙 증권사들이 이때 되면 단골 메뉴로 증시를 부추기기 위해서 이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보면 투자자의 벤치마크 지수는 FTSE 지수, 소위 그 지수와 모건 스탠리 지수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FTSE 지수는 경제 외형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고, 요 모건 스탠리 지수는 경제의 그 질적인 측면, 그 무형인 측면을 많이 고려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은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279개 중에서 GDP라든가 무역 규모라든가 수출 규모라든가 시가총액이라든가 25시 클럽 가입이라든가 이런 규모로 볼 때는 세계에서 10위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2년 전에 우리가 그 지수에서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거고요. MSCI에서 지수에서는 무형의 부분에서 부패들의 투자의 투명성 관련해서 부패 지수 세계에서 45위. 그 다음에 지하경제 규모 경쟁급에서 2배 이상 많아. 그리고 조세피난처의 검은 돈 자금 세계에서 3위 정도 돼. 그리고 여러 가지 글로벌 스탠드에 맞지 않는 행동들이 나와. 이렇게 보니까 계속해서 증시의 그 기대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 지수 편입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조가 자는 거죠. 그래서 예. 투자의 그 투명성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증권사분들이 이런 그 MSCI에 편입되는 강점 정도, 이 중점 정도를 이렇게 하지 않고 맨날 시기에 요 지수 편입 여부가 굉장히 시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올라간다. 이번엔 들어간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되는 요인이 바로 그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영향력 지금 이제 속보가 부분이었죠. 나왔기 때문에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는 25년 동안 종사하기 때문에 FTSE 지수와 MSCI 지수에 왜 이렇게 편입이 안 되는가? FTSE 지수는 편입이 되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관례적으로 매년 이맘때쯤에 그 모건 스탠리 지수의 선진국 편입 지수 얼만큼 증권사들이 단골 메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쉽게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편입에 실패하더라도 국내 증시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은 워낙 그 출구 전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편입에 실패하더라도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대 평가사에서 스탠다드 푸어스의 위상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국제 신용평가 시장은 참여자 수로 볼 때는 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예. 한 154개 이상 레코딩을 갖고 있는 게. 근데 마켓쉐어로 보면 3대 평가사가 85% 차지합니다. 독과점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3대 평가사의 위상이 무소불위 이렇게 힘을 갖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그 S&P 지수가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전망을 올리고 하는 이런 조치가 반복됨에 따라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S&P 지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미국의 무디스의 영향력이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원래 그렇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보면 무디스라든가 피치사의 그 신용등급 관련해서는 예. 비교적 그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S&P 지수가 스탠다드 포어스사가 굉장히 뭐 신용등급을 기업에도 조정하고 국가도 조정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많은 부분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보통은 예. 본인 자신의 그 과오가 있을 때는 자꾸 변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되는 대목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3대 평가사 그 위상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럼 미국 무디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아무래도요. 상황입니까? 마켓쉐어가 지금 3대 평가사가 85%지만 무디스가 그중에 50%를 차지하거든요. 예. 한때는 금융위기 전에는 S&P사의 마켓쉐어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딱 해서 이 국가신용등급도 2년 전에 이게 하향 조정했는데요. 뭐든지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잘 됐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디스의 영향력이 본래의 위상대로 영향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S&P사가 당시 이제 강등 조치를 취할 때 말이죠. 이 미국의 연방부채 한도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인데, 그렇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부분은 여전히 안고 있는 난제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가 크고 국가 채무가 크지만 경기만 회복되면 재정 적자는 다음 연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하는 말씀을 미국의 그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가 불거진 2011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재정 수입이 소득의 누진적 구조, 이 current tax 구조가 굉장히 누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경기만 회복되면 재정 수입은 그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적자 축소, 국가 채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각도에서 이번에 그 S&P도 미국의 국가 신용등 전망에 가장 큰 요인을 지었습니다는 올해는 이렇게 증권사 예측으로는 미국의 재정 적자 국가 채무, 특히 국가 채무 같은 1조 달러가 넘을 것이다 하는 이런 그 증권사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는 경기가 2%대 회복됨에 따라서 올해 회계연도에 미국의 그 재정 적자 국가 채무가 6,420억 달러로 축소된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2년 전에 신용등급 강등할 때 가장 큰 요인을 지적했으니까 자 이렇게 절반 이하로 축소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신용등급 부분도 이렇게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국가 채무 관련해서 강등시켰던 요인이 개선됨에 따라서 지금 전망 부분이 앞서서 선행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국가 채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기 회복이 아직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악화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그렇게 재정 적자가 축소되는 데에는 들어보니까 뭐 크로그먼 교수의 또 역할이 컸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지요? 이 대목은 지금도 미국의 학계에서 굉장히 그 논란거리죠. 재정 적자 국가 채무 관련해서는 긴축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하버드의 로커프 교수고 그 다음에 적자가 발생했지만 미국의 재정 구조로 볼 때는 경기 회복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크루그만 독트린이다. 어떤 시청자분은 그래요. 크루그만 독트린과 그 다음에 로커프 독트린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왜냐하면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좀 어렵지 않느냐. 근데 이게 이래서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를 볼 때는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요.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적자 발생, 긴축한다. 지금 위기가 재정 적자가 축소되지 않았을 거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위험 수위가 도달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 적자가 재정 조세 수입 구조가 경기 회복의 누진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적자를 하더라도 경기는 부양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크루그만 독트린 시각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오바마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했을 때는 바로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오면 더 적자를 누적시키고 국가 채무를 더 악화시키려고 신용등급을 더 악화시켜야 되는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 쪽으로 채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상태에서는 재정 적자 축소, 국가 채무 축소, 신용등급이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누진적으로 구조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개선되는 이런 상황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용등급 전망 상향 조치로 해서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도 어떤 영향이 미칠지 짚어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국가 신용도 전망이 상향 조정됐다는 것은 사실 미국 경제 종합적인 얘기, 그동안 비상대책의 어떤 결과를 평가받는 이렇게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사실 출구 전략이 가시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면 아까 진행자께서 모두의 뭐 출구 전략에 뭐라죠? 악몽에 시달렸다 그랬나요? 뭐에 목에 맨다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네. 양적 완에 중독돼 있다 이런 중독돼 있다 이렇게 표현까지 표현했죠? 나오고 있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출구 전략이 가장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신용등급에서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개선돼서 신용등급이 개선되다 보니까 출구 전략이 가시권에 들어온다. 예.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의 입장이 이제는 엔전을 용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엔달러 환율이 다시 95원대로 폭락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출구 전략이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서 지금 오늘 시장도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 상황을 보이고, 그 다음에 국제간 자금론도 출구 전략이 되면 그동안 미국의 저금리 양적완화 정책에서 신흥국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네. 어떠냐 하면 출구 전략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신흥권에서 들어갔던 자금들이 결국 미국으로 다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번 신흥국대 통화가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흥국의 통화가치는 어제 거의 모든 국가가 폭락했습니다. 인도 루피아를 비롯해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어제 1140원 갔지 않습니까? 34원에서 그래서 1140원대 근접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장중한 때는 1140원대 가니까. 예. 그래서 마감 시간은 지금 1134원이니까 결국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신용등급 전망이 이렇게 해서 어제 그냥 전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는 예. 신용등급은 종합적인 미국의 정책의 종합 마사지 평가를 받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각도에서 올해 원달러 환율 1월 중순에 1,050원, 거기서 950원 전망하는 시각, 1,000원 빙겨내는 시각에서 이렇게 출구 전략 얘기 나오다 보니까 자, 모든 국가들이 신흥국 통화들이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이 1,400, 1,140원대 근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미국의 그 신용등급 전망이 조정됐긴 했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매스컴에 굉장히 조금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간 자금론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은 이제 출구 전략이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액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 전문가라 나오시는 분들이 돈을 환수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액션이 없기 때문에 출구 전략은 다 미뤄진다 하는데 출구 전략은 경제 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출구 전략 얘기 나오는 자체가 출구 전략 시작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그래서 일부 사람이 이론적 근거가 적은 사람이 액션이 없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다음에 미뤄진다. 이런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 립 서비스 자체도 출구 전략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